소자본 창업 중에 아무래도 이제 좀 배달 매장들이 좀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매장을 창업하시려고 하시는데 좀 자본이 부족하신 분들이 최근에 이제 푸드트럭에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6년 가까이 푸드트럭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제 주변 사람들도 이거 푸드트럭 어떻게 하는 건지 이렇게 좀 물어보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또 얼마 전에 저한테 이제 유튜브 섭외가 좀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영상들에 이제 출연하다 보니까 거기에 제 남겨진 뭐 이메일이나 아니면 저희 가게 상호명을 찾아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제 그런 분들이 대부분 보면 푸드트럭을 한번 창업을 해보고 싶은데 그런 내용의 정보들이 인터넷에 많이 없기도 하고 어디 물어볼 데가 많이 없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고 또 뭐 영업장소는 어떻게 찾고 또 이런 사업적인 걸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그런 질문들을 좀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늘은 좀 푸드트럭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 제가 총 이제 40대가 넘는 이제 푸드트럭 사장님들을 직접 교육을 시키고 창업까지 같이 이어지게 이제 만들어 드렸어요. 근데 단순히 이제 상담만 해드렸던 사람까지 합치면 한 500명이 넘는 분들을 제가 직접 만나 뵙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그랬었는데,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몇 마디 좀 나눠보면 이분은 좀 푸드트럭이랑 맞지 않겠다, 뭐 아니면 이분은 정말 장사를 잘 하실 수 있겠다, 뭐 이런 좀 대략적인 느낌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사실 그 중에서 이제 푸드트럭을 꿈꾸시는 분들은 많은데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분들은 아직은 좀 푸드트럭을 좀 하시기에는 준비가 좀 덜 되셨다, 이런 식의 이제 푸드트럭을 준비하면 안 된다, 푸드트럭 창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제가 이제 만나 뵀던 분들의 연령층들은 사실 굉장히 좀 다양했어요. 20대 분들도 계셨고, 30, 40대 분들이 제일 많지만은, 이제 은퇴하시고, 50대, 60대, 심지어는 70대이신데, 이제 부부분들끼리 하시려고 찾아오신 분들도 계셨었거든요. 이런 식으로는 이제 푸드트럭을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유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창업 자금이 아예 없으신 분들. 이제 푸드트럭이라서 그런지, 생각보다 되게 여유 자금이 없으신 상태로 이제 오신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저도 제 자본이 하나도 없이 시작을 했지만, 저는 그때 이제 은행에서 좀 대출을 받았던 것도 있고 주변 가족분들한테 좀 빌려서 이제 어렵게 시작하긴 했었어요. 어떤 분들은 아예 이제 대출이나 좀 이제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 없이 그냥 아예 무자본 창업을 희망하셔서 오신 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푸드트럭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창업의 형태이거든요. 이게 매장보다는 좀 더 저렴하게 내가 외식업에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창업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푸드트럭 자체가 돈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인식하시고 계신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이제 푸드트럭도 분명히 이제 창업 자금이 들어가고 이 매장을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의 수익 구조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분명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여유 자금이 없으신 상태에서 시작하시면 사실 오래 버티기가 좀 힘드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매장이나 이런 다른 외식업 창업을 할 때 보면 6개월 이상의 여유 자금을 갖고 시작해라, 이런 말들이 좀 많이 있어요. 푸드트럭도 물론 이제 그 정도의 긴 시간만큼은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는 여유 자금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도전을 하셔야 이제 수익 구조를 원활히 만들어서 그걸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푸드트럭을 하고 싶은데 너무 자금이 없다, 이제 또는 내가 창업으로 뭔가를 하나 도전해보고 싶은데 자금이 없다 보니까 이제 소자본 창업으로 푸드트럭을 하고 싶다. 근데 여유 자금이 너무 없으신 분들은 사실 저는 좀 이제 좀 돈을 모아서, 직장을 다니고 계신 분들은 직장 생활 좀 더 하시고, 아니면 내가 아직 직장을 안 다니고 있다 하시면 하실 수 있는 일들 중에서 최대한 이제 빠르게 돈을 모을 수 있는 일들을 하셔가지고 기본적인 창업 자금을 확보하신 다음에 도전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푸드트럭이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보실 수 있는 상태가 길거리에서 이제 장사하시는 이제 푸드트럭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노상 푸드트럭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거든요. 길거리에서 장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형태의 유형을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가, 물론 이제 뭐 법률적인 문제 아니면 주변 상가에 피해를 입히는 문제, 이런 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직접 운영하시는 이제 사장님 본인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장사를 이제 시작하시면 수익이 꾸준하게 일어날 수 있게 만드셔야 되고, 이 꾸준한 수익을 토대로 내가 다음에 무언가를 준비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게 이제 플랜을 짜셔야 되는데,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다 보면 사실 수익이 불규칙하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뭐 세금을 안 낸다, 뭐 입점료를 안 낸다, 뭐 어디 월세 임차료가 없다, 이런 거는 이제 논외로 하고, 이분들 자체가 내가 길거리 장사 선택하시는 순간 오늘은 내가 얼마를 벌었는데 다음은 내가 얼마를 벌 수 있을지, 사실 이런 것들이 아예 예측이 안 되고요. 그리고 실제 내가 장사를 하러 이렇게 갔는데 그 자리에서 무언가 민원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누군가 이렇게 신고를 해서 구청에서 단속이 나오면 장사를 못 하시고 이렇게 장사를 옮겨간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이 푸드트럭을 좀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길거리에서 노방을 하시겠다는 분들은 사실 무조건 비추천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이제 세 번째로 푸드트럭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가장 큰 축제인 이제 밤도깨비 야시장이 있잖아요. 뭐 그런 비슷한 형태처럼 어느 축제나 행사를 들어갔을 때 오늘 하루 만에 정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푸드트럭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내 주변에 누가 이런 푸드트럭 하는데 정말 하루 만에 얼마를 팔았대. 이 수익이 정말 많이 발생했대. 이 얘기를 듣고 나도 그럼 한번 푸드트럭 도전해서 나도 하루에 얼마씩 벌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오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셨었는데요. 물론 푸드트럭이 하루에 얼마의 매출을 일으켜서 정말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분들이 그 과정에 도달했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 장소를 직접 이제 참여를 하고 섭외가 되고 그 입점을 해서 그 매출을 일으키는 그런 과정까지도 도달한 데까지 상당한 사실 시간들이 많이 걸렸어요. 정말 내가 시작하자마자 매출이 확 높다. 그래도 이제 요식업은 매출이 높게 되면은 그걸 이제 빠르게 이제 회전을 시키는 것도 사실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내공과 훈련이 쌓여서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건데,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부터 고수익을 쫓아서 운영되는 이제 푸드트럭은 알맞지 않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적은 돈을, 그분들보다도 적은 돈을 벌더라도 내가 이 푸드트럭 하기 전보다 내 수익이 높아졌으면 그거 자체가 사실 상당히 좋은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푸드트럭을 시작을 했을 때는 내가 이런 단기간에 고수익을 쫓기보다는 내가 어제 나보다는 좀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익을 점점 늘려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푸드트럭을 만들고, 내가 또 여기서 경험하고 배운 걸 토대로 나보다 앞서간 고수의 영역으로 도달해서 나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려보겠다, 아니면 나도 단기간에 고매출을 올려보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저는 이제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푸드트럭을 희망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세 가지를 좀 염두에 두시고 내가 이 외에 다른 형태의 푸드트럭으로서 시작을 해서 정말 지속적이고 안정적이게 운영해서 발전해 나가야겠다, 이런 방향성을 잡고 움직이시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저희가 한번 이건 푸드트럭이 과연 어떤 형태로 그러면 운영이 되는 게 적합하고 내가 어떤 영업 장소를 들어갈 수 있고 또 어떤 푸드트럭의 종류들이 있는지, 이제 좀 복합적인 푸드트럭 운영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이 채널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또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